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현대 판타지 작가는 판타지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물론 쓸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현판 작가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내가 스포츠물을 쓰는 작가야, 아니면 물만 써온 작가, 그리고 아니면 의학 물만 써온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장르가 여러 개잖아요. 대체 역사라든가. 이것만 써왔어. 이것만 써왔는데 이제 판타지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무협만 썼는데 판타지를 쓸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타 장르, 예를 들어 나비계곡이 로맨스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비계곡이 스포츠물을 쓸 수 있을까?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죠. 요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일단은 사실 이거는 보면은 이론상 가능해요. 정확하게 하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스포츠 뭐 당연히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나비계곡이 스포츠물이라고 합시다. 근데 일단은 여러 개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이게 진입 장벽이 뭐냐면 일단은 스포츠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포츠물에 대해서 쓰려면은 그 배경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예를 들어 무협을 쓴다고 쳐도 무협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들이죠. 구파일방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그 장르 내에서만 소비되는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협도 그렇고 판타지도 그래요. 판타지도 그 헌터물에서만 쓰이는 게 있고요. 헌터물에서만 쓰이는 그런 이제 지식들, 요런 게 있고, 이제 뭐 영지 경영물 뭐 요런 거에서 쓰이는 이제 지식들이 있는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그 장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굉장히 익히기 힘듭니다. 즉 예를 들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협은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무협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좋아한다는 거는 그 장르를 소비를 했다는 거고, 그 장르에 있는 기반 지식들, 그 장르 내에서만 소비되는 지식들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포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고 제가 안 읽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포츠물을 쓰라고 하면은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이 장르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타 장르로 갈 때 진입장벽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현판 작가가 이제 판타지를 좋아해, 많이 읽었어,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쓸 수 있는데 이게 쓸 수는 있는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게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현판 작가가 판타지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요, 이미 현대 판타지에서 그 몇 작품을 쓰면서 자리를 잡은 인물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망생들이나 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로 대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작품 써봤어.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어. 근데 나는 이제 스포츠물이나 의학물 말고 판타지도 써보고 싶어.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은 안 좋은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와서 보셨던 저 한산이가 작가님도 판타지 한번 찍먹해봤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판타지 나 한번 판타지 쓰고 싶은데 판타지도 좋아하는데 하면서 의학물을 쓰시다가 판타지물 한번 써보시려고 했다가 심지어 그것도 그 완전 판타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 분야 의학이 가미된 거였는데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말하기에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게 실제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 자, 현대 판타지건, 스포츠 물이건, 아니면은 뭐 의학물, 아니면 법, 아니면 좀 더 대체 역사 물이건, 헌터 물이건. 자,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근본적인 요소는 똑같아요. 이게 어떤 장르를 다 가리지 않고 근본적으로 독자가 재미를 느끼는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비유를 하자면요. 다 봐요. 한식, 양식, 그다음에 일식, 뭐 중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쳐봐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사실 정말 말하면요, 정말 냉정하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짠맛, 단맛, 쓴맛 뭐 이런 게 기본이에요. 사실 여기서 주는 이 여러 개의 장르에서 주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 짠맛과 단맛과 뭐 이제 뭐라고 하죠? 매운맛 등등 이렇게 해서 이 맛 자체는 사실 똑같아요. 맛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주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우리가 한식 전문 요리사가 양식을 시작했을 때 당연히 원래 한식보다는 못한 게 나오겠지. 근데 못한 게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0에서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다 보면 아예 요리를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요. 훨씬 잘 만들어요. 왜냐? 이 주는 맛이 어떤 이 근간이 되는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재미라는 것의 근간. 이야기가 주는 재미라는 것의 근간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근간. 그게 뭘까요? 이게 되게 거의 모든 소설만이 아니에요. 만화, 영화, 드라마 모든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등과 해소입니다. 갈등과 해소예요. 정확하면 위기와 극복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이야기에 나오는 재미의 근간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를 근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다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국밥을 먹어도 짜다. 햄버거를 먹어도 짜다. 같은 음식이다 라는 수준의 비약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햄버거도 짜거든요. 짜고 국밥을 먹어도 짜. 근데 둘은 엄연히 다른 음식이잖아. 우리가 주는 만족감도 달라요. 우리가 받는 것도 느낌도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근간에 재미를 주는 근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거를 작품에 녹여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론상 가능하다 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뭐 요런 게 이제 그런 좀 이유였고요. 그래서 결론 뭐냐? 현판 작가가 판타지 쓸 수 있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써요. 그러니까 0에서 시작, 0에서 시작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더 잘 써요. 그리고 더 재미 포인트도 알 수 있어.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비계곡이 스포츠물을 쓴다고 해도 스포츠물은 내가 아예 안 좋아하니까 무협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무협을 아예 안 써본, 그러니까 글이란 걸 아예 안 써본 사람, 글을 안 써본 사람보다는 빠르게 잘 쓸 수 있어. 문제는 나는 생업이 있어. 나는 원래 그냥 알던 맛 쓰면 더 잘 나와 성적이. 그런데 굳이 무협에 손을 댄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되는 겁니다. 비교 우위 아시죠? 비교 우위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무협을 쓰면은 당연히 글을 아예 안 써본 사람보다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성적이나 내가 판타지를 썼을 때 그런 기대값, 그러니까 판타지를 썼을 때 기대값에 미치지 못해요.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대부분 보통 작가들 보면 쓰던 거 써요. 보통 그래서 작가들 보면은 쓰던 거 씁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진짜 판타지 써보고 싶은데, 내가 무협을 써보고 싶은데, 말만 하면서 이제 보통은 안 쓰죠. 잘. 왜냐면 썼을 때 자기가 기존에 낼 수 있던 성적을 못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정말 쓰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진짜 뒤져도 무협 한번 써보고 싶어,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 쓰던 거 쓰는 게 나아요. 진짜 이게 보통 쓰던 장르가,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지망생이나 아니면 뭐 많은 작품을 내지 않은 작가라면 몰라도 한 세네 작품이 쌓인 작가는 자기가 그걸 쌓으면서 얻은 그 그걸 쌓으면서 얻은 노하우와 약간 장르적인 이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버릴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세네 작품 이상 쌓았다면 사실 그게 생업에 가까운데 굳이 다른 걸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경우는 딱 그 외적인 요소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요소로 이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경우. 보통 요즘에 판타지로 치면은 게임 판타지가 많죠. 게임 판타지가 요즘 좀 안 나가요. 근데 이거는 대여점 시절부터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한참 좋았다가 요즘에 완전 순수 게임 판타지를 쓰라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나가. 그래서 그냥 장르적으로 망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뭐 잘하고 나발이고 내 집이 불타고 망하고 있다는데 빨리 보따리 쓸고 다른 곳으로 가야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장르가 어느 정도 먹히고 독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유효한 층이 있다, 이런 식이면은 그냥 쓰던 거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보통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새로운 장르를 쓰고 싶은 거가 많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생업에 대한 욕구를 넘어설 수 있으면 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러면은 당연히 여러 장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한식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가 양식도 잘하면 좋잖아. 그쵸? 한식 전문가가 양식도 잘하면 좋네, 일식도 잘하면 좋아, 그 정도 느낌이야. 그냥 그 정도 느낌이야. 그러면은 어떡하냐면 나중에 한식과 양식의 퓨전을 만들 수 있죠. 어느 정도 짬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정도로 해서 좀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원래 하던 거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